원단에 따라서 몸판에 치는 경우가 있고 바깥에 치는 경우가 있다. 원단이 이 테이프를 못 먹어가지고 원단을 들면 테이프에 자국이 쭈르륵 보이고 이게 이 원단은 천천하게 축 쳐지는데 테이프가 딱 잡고 있는 거 그러면 그런 거는 시접에다 쳐요. 보통 뭐 실크나 이런 거는 보통 시접적으로 처리를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분을 하는 경우에선 별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심지 테이프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아몰 테이프를 쳤을 때 얘를 바짝 쳐버리면 나중에 1cm를 미싱을 박으면 허당이 돼버려요.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5mm에서 한 7mm 정도 들어가서 아몰 테이프를 쳐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랐던 거란 말이에요.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외곽만 자른 상태에서 기리미를 다 따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이면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죠. 다 해놓고 나서 자르시라고. 네? 아시죠? 그래서 요거 테이프를 붙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가면 봉제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봉제가 뭐 많이는 못 들어가도 기본적인 봉제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일단 그냥 가볍게 넘기자고요. 가장 기본적인 봉제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 첫째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가름솔이란 말이에요. 미싱을 받고 그냥 깔르면 그게 가름솔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캐주얼에서 많이 쓰는 눔솔이라고 그러고 한쪽으로 뉘어서 스티치를 때리는 게 있다고. 눔솔. 와이셔츠에서 많이 쓰는 쌈솔. 그 다음에 통솔.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데끼박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원단을 갖다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 가이루빠 작업이라고 그래고 같이 넣고 가이루빠를 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봉제 방법이 더 많아지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4가지야. 근데 그 이 4가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4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1cm를 박으면 1cm가 안 나와. 이게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얘를 미싱을 박아서 얘를 바짝 깔른다 그래도 얘가 나머지가 만약에 얘가 50이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50이야. 얘를 1cm를 정확하게 내가 박았어. 아주 얇은 걸로 해갖고 정확하게 1cm를 박았어. 가름소를 하면 얘가 정확히 49가 안 나온다고. 얘는 무조건 적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접으면 이만큼이 먹는단 말이에요. 옷이라는 게. 내가 그 원단의 두께를 보면 돼. 그래서 아무리 얇은 원단이어도 와이셔츠도 먹어요. 1mm, 2mm가 먹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미싱은 바깥으로 박아야 돼요. 미싱은 이 선보다 안쪽으로 박으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패턴에서 정해줄 수가 없어. 물론 오랜 경험이 해서 패턴사하고 둘이 사인이 맞으면 야 내가 이 원단은 두꺼워서 사이즈를 좀 키웠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박아 그러면 그게 되는데 패턴사가 사이즈를 그대로 시접을 1cm를 줬어. 난 패턴사의 의정을 몰라. 패턴을 어디서 받았어. 아 이거 이 정도 두께면 안 나와. 내가 내서 박아. 예? 그 패턴사는 이미 패턴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박아도 나올 수 있는 사이즈를 정해줬는데 내가 내서 박으면 더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서 박아서 이 두께를 만약에 쌈솔 같은 거 하면 더 많이 먹는단 말이야. 예? 림솔 같은 거 하면 더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이 나중에 한 2cm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내경과 외경의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원단마다 다 그 주어지는 시접이 달라요. 원단이 저같이 두꺼운 거는 한 2mm 갖고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한 3mm 정도 여유를 주고 박아야 돼. 근데 이게 과연 3mm가 우리가 옷에 영향이 끼치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옷은 뭐 좀 들리면 들려.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의 안전을 다루는 무슨 뭘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켓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알고 박지 않은 상태에서는 옷이 아유 내가 뭐 이게 뭐 그러겠어? 여기 그렇게 하고 여기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 나중에 막 2cm 막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 패턴을 재보면 패턴은 정확하지 패턴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원단은 움직이잖아요. 대리미를 대면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기본이 이렇다는 걸 알고 박아야지. 예? 아유 여기서 재렸는데 이만큼 줄었어.
기장 뭐 5mm 줄어가지고 103cm인데 뭐 102.5 나오면 어때?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cm를 재단을 했어. 자, 이렇게 1cm를 재단해서 1cm를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전부 다 내가 시접을 1cm로 따라서 다 1cm를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나도 못 박아. 나도 어떨 땐 9mm 박을 때가 있고 어떨 땐 2.1mm를 박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나도 미싱을 그렇게 내가 정 구석을 정확히 1cm를 박을 수 있어? 근데 뭐 굳이 내가 1cm를 그래서 자를 필요가 있어? 패턴 대고 내 눈대중으로 1cm를 이렇게 잘라버려 해봐봐. 내가 1cm를 정확히 주고 박으려고 했는데도 못 박는 것이 일인데 이미 처음부터 자세가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면 그렇게 이렇게 1cm를 정확하게 박고자 했던 사람에게 일기 편차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뭐 오바라크 치면 뭐 깎아먹지 않겠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흐뭇한 마음에 가지고 한 옷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같은 패턴을 주고 패턴은 동일해. 똑같이 만들면 옷이 나오면 이제 각자 완성이 되면 다 다른 옷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원형은 똑같아. 디자인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옷이 참 겉에서 보면 깔끔해. 근데 이 사람은 겉에서 봤을 때는 옷이 별로야. 근데 입었을 때는 이 사람 옷이 편해. 이 사람 옷이 깔끔한데 안 이뻐.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싱을 박을 때는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는 1cm 시접을 줬어도 약간 밖으로 뺀다는 거. 쌈솔 더 많이. 제일 통솔 더 많이. 뭐 미싱이 바꿔서 박았다 넘어갔다 하면 그만큼의 여유 분린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알죠? 이렇게 꺾이면 요만큼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 알죠? 네. 종이도 마찬가지. 종이도 꺾으면 생겨요. 네. 예. 그걸 알고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면 요거 심지 다 붙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필요한 거 이제 입술 주머니 여기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2cm를 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도 원단에 따라서 2cm였어도 조금 더 두껍게 하는 게 낫기는 해요. 왜냐면 얘를 받고 2cm를 접어서 두꺼운 걸 받고 넘기면 이 원단이 먹어 들어가는 게 있어서 2cm가 5mm가 안 나와. 그러면은 원단은 두꺼운데 담아가 만해지면 되게 우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보면 본인이 감각으로 2.5를 해서 막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렇게 놔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앞판 이렇게 하고 심지를 완벽하게 붙이세요. 그럼 뭐 입술 주머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감은 다 자르셨죠? 우리가 안감 다 잘랐으면 요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제 아마 지금 뭐 특별히 저기가 없으니까 스트라이프 같은 거 원단이 없으니까 플랫 주머니도 그려놓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친구처럼 여기 이 안감은 요 선은 지워지지 않는 선으로 좀 해주세요. 요 선은 시접은 지워져도 되는데 뭐 은펜이나 분자거나 이렇게 분초크 같은 거 칠해서 지워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할 건데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는데 요런 거는 이제 바짝 잘라요. 다 했으면 얘가 길면 하면서 빠져요. 짧아야 안 빠지는 거야. 특별히 더 막 이런 데 해도 되지만 굳이 이런 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내가 볼 수 있는 데만 하시고 만약에 뭐 한다 그래도 큰 상관없는데 두 번 일이죠. 나중에 또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지를 붙여놨으니까 이 상황을 보시고 요까지 일단 작업을 조금 서두르자고요. 웬만하면 오늘 점심시간 전에 이걸 준비를 좀 끝내가지고 점심시간 후에는 봉제를 한번 들어가자고요. 봉제 들어가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재단이 안 돼 있어도 제가 가서 도와드리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제대로 하고 봉제야 뭐 다 아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일단 자세. 굳이 얘를 테이프를 붙이는데 내가 이 방법을 대서 내가 이 적은 곳을 오는 것보다는 일감이 봐봐. 지금 옷이 중요한 거는
이 앞 마이가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더 사람 눈에 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넣으면 내 시야가 작아져. 이 시야가 얘가 이렇게 틀어졌는지 이렇게 틀어졌는지 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심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내가 시야가 넓은 쪽으로 가서 얘가 붙일 때도 얘가 옷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돼 있는데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오를 세워서 내가 오를 보면서 붙이는 모든 걸 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낫잖아. 물론 대리미 질도 여기서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오는 게 낫잖아요. 예? 모르겠어.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왼손잡이는 이쪽에서 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손잡이가 다르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왼손잡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심지를 붙일 거고 내가 지금 대리미가 아직 안 올라와서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가 소매를 안 했다고 안 하시죠? 소매도 똑같죠? 소매도 지금 트임 소매예요. 자, 소매는 기장만 붙여요. 생긴 대로. 자, 보통은 만약에 보통의 아게라면 시다 소매, 작은 소매에 안 붙이는데 얘는 붙여요. 자, 붙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붙이나요? 단추 때문에 붙여요. 지금 우리는 오픈 소매라 같이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 시다 소매 쪽에만 이렇게 작은 소매 쪽에만 단추를 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심지를 안 붙이고 원단에만 있으면 단추를 몇 번 찔렀다 닫다 오픈을 하다 보면 거기 원단이 그냥 쏙 빠져버려. 그래서 힘을 받기 위해서 시다 소매 쪽에다가 시다 소매라고 자꾸 말이 나오네요. 작은 소매 쪽에다가 심지를 붙이는 거예요. 오픈 소매가 아니면 안 붙여도 돼. 안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붙여야 정상이죠. 굳이 심지를 자꾸 이쪽 저쪽 붙일 필요는 없고요. 얘도 저기니까 혹시 내 다리목이 어디 있겠지? 네, 여기 때문에 얘도 트임 소매니까 미리 꺾어주는 게 좋겠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보셔야 돼. 이렇게 가면 어떻고 저렇게 가면 어때. 근데 저처럼 옷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 나 편하자고 그냥 따로따로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같이 안 움직이고 따로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기술자가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지적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따로따로 움직였을 때 해놓고 나면 몰짝이 될 경우가 제일 많고 일단. 그래서 나중에 따로따로 해가지고 딱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 모양이 안 나가지고 하나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트임 소매 이렇게 하나 해놓고 큰 소매 이웃 심지는 뭐 각자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심지가 이거였다 저거였다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럽고 싼 거. 이건 부속이에요. 아까 몸판에 되는 거는 우리가 저쪽에 암홀 쪽에 몸판에 되는 걸 부속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몸판과 같은 저기를 가는 거고, 얘는 만약에 얘기했지만 얘는 내가 안 붙여도 돼. 예? 근데 사이바 쪽 같은 데는 안 붙이면 안 되는 필요성에 의하니까 그냥 같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소매를 이쁘게 다루려면 소매보다 몸판이 더 튼튼해야 돼. 몸판이 더 안정성이 있어야 소매가 달린다고. 소매보다 몸판이 가벼우면 소매가 달릴 수가 없어. 이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몰 테이프가 힘을 받으면 끝으로 붙여갖고 허당이 되면 힘이 붙이나 마나죠. 물론 안 붙인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데도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 얘도 여기 기장 시접과 여기 기장 시접이 있더라도 이제 하다 보면 얘를 이렇게 일자로 꺾지 말고 살짝 라운드를 꺾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보다 라운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요구하진 않아요. 하다 보면 내가 그냥 거기를 이렇게 조금씩 저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인체가 뭐 이렇게 각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트임 소매를 여기를 삼각으로 해주고 싶으신 분은 시접, 그냥 시접과 시접, 예? 뭐 지금 필요도 없죠? 그냥 나 같으면 시접, 이렇게 꺾어만 놓으면 이렇게 놓고 나중에 이 시접과 이 시접을 이렇게 놓고 그냥 미싱을 박을 거예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시접, 꺾임선을 이거 아니네. 시접을 꺾임선을 이렇게 일자로 자를 내고 그려주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만 놔둬요. 자르지 마시고. 자, 안 보이는 거는 저기로 계속 지워지니까 분자고로 초코를 이렇게 그려줘요. 뭐야? 내가 이게 포인트를 안 줬나봐요? 뭐요? 뭐 어쨌겠다 깨꼬리 이거는 조금 더 찾아서 할게요. 사실 뭐 안로도 크게 영향은 없지만 찾아서 넣을게요. 제가. 자, 이건 됐고 앞판 다시 한번 그냥 테프를 물리는 사람도 있고 안 물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비바이어스 테프 있으면 좀 줄래? 어떤 사람은 테프를 물려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내가 뭐 할 수는 없어요. 테프를 물려박으면 딱딱해서 나는 싫은데 또 개인의 취향이라 그게 좋다고 그러면은 좋게 해야죠. 뭐 그렇다고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아몰 테이프를 한 5mm에서 7mm 정도 띄워서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차피 시접은 1cm로 바뀔 거야.
소매를 달면 시접이 1cm로 박히면 1cm로 박혀서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cm를 띄어서 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거 물리지 말고 이 그 아몰 테이프에서 다대 테이프가 있는 거를 딱 막 박는 게 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싱이 박히고 나면 안쪽으로 다대 테이프가 있고 이게 바깥쪽으로 다대 테이프가 있고 안쪽으로 바이어스 테이프가 있어서 힘을 받는 게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 미싱을 이렇게 얘가 박혀서 땅땅한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켓 그 남성복 소매라면 아몰 테이프가 다대 테이프가 물려도 큰 상관은 없어. 우리 아몰 테이프의 그 자켓에는 그냥 이렇게 홀겹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체스터필드라는 그 작심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꾸라지도 여성복보다 더 크고 단단해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여성복이면 좀 더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으려면 이게 물리는 것보다 딱 요 테이프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1cm가 이 안에 딱 박히게끔 테이프를 한번 생각해서 붙여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테이프가도 요 금에 바짝 붙이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바짝 박으면 깔르면 그게 다 그 간격을 유지해 주라고요. 그래서 조금 빼고 테이프는 이왕이면 이게 테이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왕이면 겹치지 않게. 겹치는 걸 자꾸 피해 주시고. 선생님 이보다 더 얇은 테이프 써도 돼요? 네. 보통 여성복에는 좀 더 이거 실크 테이프라고 해서 더 얇은 걸 많이 쓰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은데 이제 뭐 여성복에 원단이 더 얇은 거면 더 얇은 거 쓰셔야죠. 원단이 되게 얇은데 이렇게 원단을 이기는 테이프를 쓰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임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테이프를 칠 때 있어서 절대적으로 테이프가 땡기면 안 돼요. 이 테이프를 여기서 얘를 이렇게 당겨치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먹는다고. 지금 우리는 얘를 먹으라고 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프는 당겨치지 마요.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이 정도 원단이면 당겨쳐도 조금 크게 차이는 없는데 원단이 더 얇은 건 당겨치면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어지 이렇게 보면 테이프 작을 이렇게 그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그 현상이 생겨요. 이세 들어간 것도 아니고 퍼클인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오돌돌돌돌 하는 그 원단이 당겨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바이어스가 잘 나온 것 같아. 다대 테이프는 좀 당기는 게 다대 테이프 쳐도 돼요. 실질적으로 다대 테이프를 쳐야지 늘어나지 말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다대 테이프를 치면 아무래도 다대 테이프가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이어스 테이프를 치면 일자로 칠 수가 없어. 정말로 그냥 다대 테이프 바이어스 테이프 치려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쳐야 그래. 근데 이 비바이어스 테이프는 조금 당기면 다대 테이프처럼 영향을 느끼는 거고 조금 당기지 않으면 바이어스 영향을 끼쳐서 저는 비바이어스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다대 테이프를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는 원래 다대 테이프를 써야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자리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테이프를 끝까지 치면 더 불편해요.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모으세요. 파트 있고 여기서
다대 테이프를 이제 얘는 이제 용도가 확실하잖아. 비바이어스 여기가 바이어스 성형이 되니까 얘가 늘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되게 잘못하지 않은 이상 여기가 이 라펠의 이 선이 늘어나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안정성을 취하는데 우리가 이지라는 걸 배웠잖아. 얘를 이지를 넣으면 얘가 돌아와서 하는 그 생긴단 말이야. 이지를 넣으면 요 이지가 가슴도 커버하고 얘가 라펠이 이쪽에 이거 있으면 넘기는 거거든. 그래서 살짝 당겨주는데 너무 많이 당기면 여기가 이제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치는데 바짝 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쳤어요. 테이프를 이렇게 쳤다고 생각하자고요. 저는 지금 라펠선이 얘예요. 그죠? 얘는 아니에요. 얘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선이었다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바짝 이렇게 선에다 쳤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꺾어 놓으면 얘가 다시 일어나. 뻣뻣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쌈소리든 num소리든 꺾인 분량이 있어야 된다냐. 그러면 얘가 안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한 이 정도가 내가 이 원단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테이프의 영향을 최대한 받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한 2cm 들어가야지. 그러면 점점 테이프 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테이프는 치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얘가 데려놨을 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짝 치면 얘가 일어난다니까. 여기가 바짝 붙어 있으면.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고. 이제 테이프 다 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박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냥 미싱을 박을 수 있으면 박는데 자주가 없어. 일자로. 항상 포인트는 점이 아니라 나와 있어야 돼요. 어디가 보이는지를 알고 박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일단 이렇게 꺾어놨는데 혹시나 스트라이프다. 얘를 스트라이프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서서 내가 재단을 스트라이프를 맞췄어. 미싱을 맞췄다고 이 그린 거 미싱을 박아가지고 스트라이프를 딱 뒤집으니까 스트라이프가 일자로 딱 바뀐다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스트라이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얘가 1mm가 밖으로 나가든 얘가 1mm가 드러나오든 옷에는 큰 영향은 없다 그랬죠. 근데 스트라이프가 여기서 옷을 입으면서 스트라이프가 쭉 오면서 스트라이프가 죽어. 이렇게. 아니면 스트라이프가 여기서 요만큼 간격이 있는데 점점 커져. 그게 더 보기 싫잖아. 그래서 스트라이프라면 꺾어버려. 내가 시접을 보고 꺾어버리라고. 어떻게 생겼든 간에 스트라이프면 이렇게 꺾어놓으면 그 꺾어놓은 그 바깥쪽으로 미싱을 박아서 난 필요 없어. 그냥 스트라이프는 바로 서야 돼. 그게 더 작업이 편해요. 이렇게 했으면 자 이제는 이제 이 다트를 박으면 요까지는 가름솔이 될 거예요. 네? 이 시접이 없어서 요까지는 가름솔이 안 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num소리 되는 거야. 요까지는 가름소리 되는데 얘는 num소리 된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럼 얘는 바짝 가름소리 되는데 얘는 num소리 된단 말이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우리 남성복에서 하는 방법으로 찌까대를 들 거야. 찌까대라는 말은 그냥 원단 쪼가리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찌까대를 하나 쪼가리를 된다는 거죠. 네. 그 나중에 이제 공지를 하면서 보겠지만 자, 찌까대는 바이어스로
재원단으로 돼요, 선생님. 저게 저 두 개를 그대로 살려줘야지. 너무 바이어스를- 두껍지 않나? 바이어스를 대는 이유는 뭘까요? 풀리지 말라고. 질까? 풀리지 말라는 건 어떻게 풀리지 말라는 아니 만약에 오리요? 예. 아 식사오리. 오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시접을 이만큼 남겨놓을 게 아니란 말이야. 바짝 자를 거란 말이야. 그럼 드라이를 하다 보면 풀려버리면 나중에 쏙 빠져버린단 말이야. 네네네. 이 바이어스가 더 잘 풀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풀리다가 안 풀려요. 그래서 앞판은 이렇게 놓고 이제 무속을 다 붙였죠. 이건 이제 붙일 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미싱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작업도 힘들 거예요. 요 에리 작업은 그냥 아예 제껴놓고 따로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붙이고 아까 삼각 같은 경우 해놓으면 미리 정해놓고 해서 이제 저한테 다 됐다 그러면 제가 일감의 순서를 하나 이렇게 놓고 오늘은 뭐 박으면 시간이 어떤가를 볼게요. 지금 이 작업은 이거 안 되신 분은 계속 까서 보셔도 돼요. 네. 아셨죠? 수면은 누라는 이렇게 일자 팀을 탔는데 그러면 얘는 트임을 어떻게 하냐 했잖아요. 얘는 변동이 없어요. 얘는 겹 트임이면 그냥 똑같아요. 단지 안에 트임만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쟀어요. 소매 사이즈는 이렇게 식사선으로 재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내 앞으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소매 사이즈를 만약에 내가 맞춤을 해준다면 기본이 이 뼈야. 이렇게 됐을 때 이 뼈에 요즘 유행이 1cm가 올라갔다, 2cm가 올라갔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매를 이렇게 재야 돼. 이게 앞 사이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면 안 돼. 그래서 요걸 이렇게 지금 다 했죠. 트임을 했죠. 그러면 요 트임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트임선을 해놓으면 되죠. 내가 트임을 뭐 얼마큼을 딱 정해졌으면 박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단 소매부터 박을게요. 선생님 그 검은 실을 하나 낼 거 있었죠? 저거. 그러면서 얘를 GLE를 없어도 돼요. 그냥 아무나 하도 돼. 의자야? 선생님 저기 나무 의자. 페이퍼 밑에 그거 나무 이거 다이어 의자 같은데? 여기요.